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박사과정 천혜란입니다. 최근 뉴로마케팅 등과 관련하여 뇌파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식품 관련 연구에서 뇌파를 접목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푸드 퀄리티 앤 프리퍼런스의 2020년 10월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6.345입니다. 해당 논문은 특정 제품을 시식할 때 그 해당 제품이 기타 어떤 음식 카테고리와 유사한지를 뇌파를 통해 살펴본 논문입니다. 최근 건강한 식생활 트렌드가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에 따라서 식품 제조업체 또한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제품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신제품에 대해 잠재 소비자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마케팅에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홀테스트, 그리고 설문조사, 관찰, 인터뷰, 그리고 포커스 그룹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홀테스트는 이제 제품 테스트 또는 시식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정 자극에 대해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많은 샘플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데이터는 전문가 의존도가 높아서 결과 신뢰도가 다소 낮다고 볼 수 있고 연구 참가자가 자신의 선호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가정에 의존한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표본의 크기에서 서로 다른 식품 간의 perceived similarity를 조사하기 위해 신경생리학적 방법 중에 하나인 EEG 기반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perceived similarity는 제품의 시각적인 외관과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제품의 맛이 얼마나 일치하느냐를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테스트 제품으로는 MCC라고 불리는 복합 곡물 캔디를 사용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 크림 맛과 초콜릿 맛이 나는 두 가지 MCC를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고객 피드백에 의한 이제 예비 분석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MCC라는 제품이 다소 조금 모호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테스트 제품으로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일부 소비자는 이것을 이제 딱 뭔지 모르고 먹었을 때 사탕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뭐 쿠키, 그래놀라, 뭐 시리얼바, 뭐 와플로도 인식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소비자들은 이러한 MCC가 일반 과자나 사탕보다는 더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칼로리가 매우 높고 체력이나 좀 다이어트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서로 반대되는 인식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MCC에 대한 모호한 인식이 서로 다른 식품 간에 이제 주관적으로 인지된 유사성을 평가하기 위한 좋은 후보로 뽑혔다고 합니다. 여기서 크림과 초콜릿 두 가지 맛을 사용해서 여기서 소비자가 초콜릿 맛이 더 건강에 해롭고 더 사탕 같은 맛이 날 거라고 인식할 것이다 라는 가설도 함께 세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홀 테스트를 통해서 소비자가 MCC와 연관시킬 수 있는 식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홀 테스트는 크게 눈을 감고 제품을 테스트하는 블라인드 홀 테스트랑 제품과 포장 패키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오픈 아이즈 홀 테스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실험에는 MCC 외에도 비교를 위해 건강식품의 대표적인 예인 브로콜리와 건강에 해로운 대표적인 음식인 감자튀김도 함께 테스트하였습니다. 각 제품을 테스트한 후 평가는 총 3번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5점 촉도를 사용하여 테스트된 제품을 사탕, 와플, 쿠키, 브로콜리, 감자튀김, 그래놀라, 시리얼바, 오트밀 이렇게 8개의 제품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하고자 하였고요. 다음으로는 10점 척도를 통해서 테스트 제품이랑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8가지 제품이 어느 정도로 건강식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얘는 건강식품이 아니다 이런 거를 10점 척도로 평가하고 했었고 마지막으로 이
먹었던 그 MCC 제품을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평소 식습관을 평가하는 HTAS라는 설문지에 답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EEG 실험은 앞서 말씀드렸던 홀 테스트와는 별개로 18명의 대상을 따로 진행을 하였고, 뇌파는 24채널의 장비를 통해 측정되었습니다. 홀 테스트와 동일하게 블라인드, 오픈아이즈 조건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수행하였고, 실험 진행 순서 또한 홀 테스트와 동일하게 MCC를 시식한 후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40가지의 이미지를 보고, 이 이미지와 내가 지금 방금 먹었던 그 MCC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각각 이제 5점 척도를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미지는 앞서 말했던 8가지 제품에 서로 다른 5개 사진이 사용되었고, 실험이 끝날 때 테스트한 제품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그리고 HTAS 설문지 또한 함께 작성을 하였습니다. EEG 데이터는 0.1에서 100Hz 범위로 필터링 되었고, 추가적인 전처리에 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 자극 제시 기준 400에서 600ms 사이의 감마 파워와 해당 시간에서의 N400ERP 컴포넌트 앰플리튜드를 추출하였는데요. 여기서 감마와 N400을 사용한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감마는 물체에 대해 공통적이고 이런 일관된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뇌 영역에서 정보의 분산 처리 시 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의미론적으로 일치하는 시청각 자극이 제시될 때 감마 밴드 액티비티가 더 향상되는 것으로 또 보고되어져 왔고요. 그리고 이전에 여러 EEG 연구에서 컨그런트 그리고 인컨그런트 태스크에서 자극이 시작되고 300에서 500ms 사이에 N400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 논문이 많고, 그 후속 연구에서는 N400과 유사한 컴포넌트가 비언어적인 자극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관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맛이 나는 음식을 먹을 때 화면에 이제 아이스크림 이미지가 나타나면 이것은 맛과 이미지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지금 단맛이 나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레몬 이미지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맛과 이미지 사이의 불일치를 확인한 선행 연구에서 감마 밴드와 N400 컴포넌트가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해당 피처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홀 테스트 결과 별도의 표나 그래프는 없지만, 참가자들은 크림맛 MCC와 초콜릿맛 MCC를 거의 동일하게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다만 블라인드 조건에서는 크림맛이 초코맛보다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던 그 다른 8가지 범죄 제품과 유사성을 살펴보자면, 오픈아이즈 조건에서는 크림맛 MCC는 주로 시리얼 바와 유사하다고 평가된 반면, 초콜릿 MCC는 사탕, 시리얼 바, 그리고 그래놀라 순으로 더 많이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블라인드 조건에서는 크림맛 MCC는 와플, 그래놀라, 그리고 시리얼 바와 유사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고, 반면에 초콜릿 MCC는 시리얼 바와 그래놀라로 많이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림맛과 초콜릿맛 MCC를 포함해서 시리얼바, 그래놀라, 사탕, 쿠키 등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8가지 제품에 대해서 각각이 얼마나 건강한지 한번 평가해 달라고 했을 때 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이 제품은 덜 건강하다, 그러니까 몸에 해롭다고 평가한 경우고, 10점이 높아질수록 이거는 좀 더 건강한 제품에 속하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픈 아이즈와 블라인드 조건 내에서 모두에서 지금 MCC는 한 4점에서 한 8점 사이로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감자튀김, 와플, 캔디, 그리고 사탕, 그리고 쿠키 등에 비해서는 더 건강하다고 많이 평가를 하였고, 반면에 브로콜리 그리고 오트밀보다는 상대적으로 건강에 해롭다고 평가를 많이 하였습니다. 또한 크림맛 MCC는 그래놀라
여기서 크림맛 MCC는 그래놀라랑 이제 시리얼 바와 많이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초콜릿 MCC의 경우에는 그래놀라와 시리얼 바가 그나마 유사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건강에 나쁘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EEG 결과입니다. 아래 그림의 A와 B는 각각 이제 한 피험자와 전체 피험자 평균의 감마 파워를 보여주는데요. 두 그림에서 모두 파란색 계열의 이제 MCC와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그래놀라와 시리얼 바가 화면에 제시되는 경우에는 400에서 600ms 구간에서 감마 오실레이션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면에 MCC와 유사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브로콜리와 감자튀김이 나타나는 여기 조금 핑크색 계열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는 그림 C의 스펙트로그램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 맛과 이제 그림이 일치하는 콩그루트 부분에서는 그 액티비티가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브로콜리나 이제 감자튀김 같이 맛과 이제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이제 ERP 결과를 살펴보면 그 컨그루트 이미지, 즉 시리얼 바와 그래놀라와는 대조적으로 브로콜리와 튀긴 감자의 인컨그루트 이미지에서는 N400과 유사한 컴포넌트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는 특정 제품을 테스트할 때 참가자가 여러 범주의 음식들과 비교하여 해당 제품이 어떤 음식과 비슷하고 느끼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과 유사하지 않다고 느끼는지 설문조사 외에도 뇌파로도 충분히 검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동일 저널에 2023년 1월 게재된 논문으로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기 힘들어하는 푸드 네오포비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낯선 음식과 친숙한 음식을 제공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논문입니다. 총 43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고, 실험은 첫 번째 픽처 페이즈, 그리고 무비 페이즈, 두 번째 픽처 페이즈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픽처 페이지에서는 총 80개의 음식 이미지가 무작위로 제시되는데, 크게 4가지의 카테고리에서 각각 20개씩 추출되었습니다. 카테고리는 생소한 일본 음식, 친숙한 네덜란드 음식, 그리고 과일과 같이 보편적으로 맛있다고 인식되는 음식, 그리고 곰팡이가 핀 음식이나 곤충, 달팽이와 같은 좀 불쾌한 음식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요 그림과 같이 음식 이미지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해당 카테고리를 조금 작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각 이미지는 0.5초 동안의 픽세이션 다음에 2초 동안 표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 사진을 본 직후 자신이 그 음식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평가하도록 지시받았고, 각 픽처 페이지가 끝날 때쯤 네덜란드 수프와 일본 수프가 참가자들에게 모두 제공되었습니다. 스프는 그 참가자들에게 익숙한 네덜란드의 야채 수프, 토마토 수프, 그리고 생소한 일본의 스마시라는 수프와 미소 수프가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각 스프를 맛본 후 동일하게 그 음식을 먹은 다음에 감정을 평가하도록 지시받았고, 동일한 양의 스프를 제공해서 참가자들이 얼마만큼 스프를 먹었는지, 그 소비된 스프의 양을 측정해서 해당 그 스프의 양이 긍정적인 감정의 암묵적인 측정으로 기록되도록 하였습니다. 즉, 그 스프를 많이 먹었을수록 그 스프에 대해 호감도가 있다고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픽처 페이지 이후 참가자들은 일본의 기꼬만 간장의 기원과 생산에 관한 15분짜리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지시받았고요. 영상을 보기 전에 참가자들은 일종의 사회적 압박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 그룹은 영화를 볼 수 있다고만 전달을 하였고, 다른 한 그룹의 경우에는 사회적 압박을 조금 주도록 영화를 본 다음에 일본 음식에 대한 호감도를 꼭 말해달라라고 이제 지시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압박에 대한 개입은 그룹 간 차이를 초래하지 않아서 뒷부분의 결과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픽처 페이지를 시작하기 전에 각 참가자들은 푸드 네오포비아가 얼마 정도 있는지 그 척도를 작성하였는데요. 이 설문지는 7점 척도의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10점부터 70점까지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였고, 높은 점수의 경우에는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을 꺼리는, 즉, 높은 푸드 네오포비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EEG는 전체 페이지 동안 32채널의 장비를 통해 측정되었고, EOG와 EMG 아티팩트를 포함한 노이즈 제거 후 사진이 제시되는 시점 기준 -500에서 2000ms 구간에 대해서 애폭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정보가 사용되었는데요. 낯설거나 친숙한 음식에 대한 ERP를 추출하기 위해 전처리를 진행하고 난 다음 PZ 제공극에서의 평균 ERP의 최대값을 비교하였고, ISC-EEG라는 것을 통해 시청각 자극 환경에서 획득한 EEG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방법은 이전 연구를 기반으로 수행되었는데요. 전극의 선형 조합을 사용하여 참가자 간에 최대로 상관되는 기본 뉴럴 소스를 찾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ISC 값이 높을수록 시청각 자료의 장면이나 소리 등을 더 잘 기억한다고 알려져 있고, 또한 자극에 집중하도록 지시하였을 때 ISC 값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푸드 네오포비아 스케일과 LPP 진폭, 그리고 ISC-EEG,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먹은 수프의 양과 자체 평가를 통한 밸런스 어라우절과의 상관관계도 함께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음식 사진에 따른 ERP 결과입니다. 퍼밀리어 사진 카테고리와 새로운 음식의 혐오증을 가지고 있는 푸드 네오포빅, 그리고 새로운 음식을 잘 받아들이는 푸드 네오필리아 간의 평균 ERP를 보여줍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실선은 새로운 음식의 긍정적인 네오필리악의 ERP를, 그리고 점선은 거부감을 느끼는 네오포빅의 ERP를 나타내는데요. 사진 카테고리와 상관없이 네오포빅의 경우 여기 점선을 보시는 것처럼 네오포빅의 경우 더 높은 ERP 진폭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측의 상관관계를 통해서도 네오포비아를 심하게 가질수록 ERP 진폭이 더 커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각 음식의 사진을 보여줄 때 그 사진에 대한 감정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했었는데요. 그 평가는 이제 밸런스와 어라이절 값을 통해 이제 추출되었습니다. 해당 값과 이제 푸드 네오포비아 점수와의 상관관계의 결과를 아래의 그림에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밸런스와 어라이즈를 모두 낯선 음식 사진을 볼 때 푸드 네오포비아 점수와 강한 음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네오포비아가 강할수록 밸런스 그리고 어라우절의 값이 낮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퍼밀리어, 즉 친숙한 음식 사진에 대해서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씹 사이즈는 4개의 수프에 대해 참가자가 먹은 수프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제가 그 먹은 수프의 양은 암묵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래의 결과에서 친숙한 야채 스프를 가장 많이 먹고 낯선 일본 스프는 거의 먹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 이제 푸드 네오포비아가 심할수록 먹은 스프의 양이 적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는 뇌파뿐만 아니라 기존과 유사하게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보여줬고, 설문조사처럼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먹은 수프의 양을 지표로 잡는 독특한 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현재 화장품 선호도를 뇌파를 통해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화장품 산업 외에 어떤 곳에서 뇌파가 응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조사해보다가 소개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논문 조사를 하면서 와인이나 맥주와 같은 음료를 시음한 후에 선호도를 뇌파로 평가하는 연구도 있었고, 특정 제품의 향에 대한 선호도를 뇌파로 평가하는 연구도 몇 개 찾았었는데요. 특히 최근에 뉴로 마케팅이 많이 떠오르면서
많은 산업 분야에서 뇌파가 선호도를 조사하는 한 방법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저는 기업 쪽에 조금 더 관심 있는지라 조금 이번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시야를 높일 수 있는 시작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에는 흔히 알려져 있는 전두엽의 채널을 통해 어라우절 그리고 밸런스 등의 간단한 결과만을 도출했다면 현재 제가 소개해드린 논문처럼 음식과 관련해서 특정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뇌파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선호도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유형의 음식과 비슷한지를 보는 그 방식조차 조금 더 다양해지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새로운 방법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